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권익위에서 여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국민의힘 12명 중 절반이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농사 짓겠다는 정치인. 근데 이분들 거의 농사를 도시에서 짓겠다고 하는데 도시 땅을 많이 사요. 왜 그러는지 농지법 위반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저는 요즘 충남 홍성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맨날 뵀었는데 홍성에 계셨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제가 4년 전에 기촌을 했는데요. 네. 전국 각지에서 요즘 워낙 농촌에 현안이 많아서 각종 환경오염 시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자문도 해드리고, 네. 또 계속 해오던 권력 감시, 예산 감시할 정도 홍성에서 그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요? 농사는 그냥 텃밭 농사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농사를 짓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활동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네, 네. 자,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해봤더니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참 많더라고요. 네. 농지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농지법이라는 게 이제 농지의 소유나 또 이용이나 보전이 관련된 법인데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민이 가져야 된다. 네. 사실 그런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농지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고 워낙 허점이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까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비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80 가까이 되신 분이 논을 3,300평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네. 근데 실제로 또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좀 불법 임대차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농지법 위반, 그리고 또 농지 실태 조사에서 이제 피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든지 네. 거기로 이런 거는 주민등록법 위반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희숙 의원이 이런 걸 알았느냐, 네. 또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얻었던 정보를 이용한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세종시에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거, 그 전수조사를 먼저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했다는데요. 원래 KDI에서 이런 거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실측도 하고 그렇습니까? KDI의 이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나 또는 민간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그 파트에 근무한 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모든 산업단지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관련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부친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조사할 때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쏟아집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농지법 위반 의혹 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포함해가지고 지금 25명 총 국회의원들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네. 농지법으로 이제 좀 지목이 된 분들은 민주당, 국민의힘 합쳐가지고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논밭이 싸잖아요. 거기에 또 공단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또 집을 지으면 또 이게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농지법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농지법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내놨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농지법의 문제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이 농지를 가져야 되는데, 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 농지 투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워낙 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네. 과거에 이루어진 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 가지고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든지 농지 투기를 건절하기에는 좀 아주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왜 법을 그렇게 좀 촘촘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좀 엉성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국회의원 80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국회 안에. 왜냐하면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이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80명이 달하기 때문에. 네. 네, 국회 안에 이해관계자들이 일종의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LH 사태 터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한 수준의 농지법 개정안들이 발의는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지거나 약화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농림부가 농지법을 제대로 좀 손보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농림부가요? 예, 농림부가 반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뭐 농지법이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농림부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반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어떤 부분들이 빠졌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농지 투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 지금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 예. 전체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농지를 농민들이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 우리나라 농지를 전수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농림부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예산 부족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생각하면 그 농지 전수조사하는 예산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면서 뭘 또 그걸 걱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이게 뭐 사실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예를 들면 예. 농림부 관계자들도 농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것도 역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뭐 지금 고위공직자만 재산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농림부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데에서도 사실 과연 이게 뭐 문제가 없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농민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전체 농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예. 그 농지를 좀 농지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실태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누가 과연 소유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실태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가 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부분적으로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전수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한 번만 좀 제대로 해보자는 건데 그것도 뭐 지금 정부가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농지 투기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있을 걸로 보고 이제 뭐 일반 서민들이야 사실 농지 투기를 할 생각도 못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제 연루돼 있을 걸로 보는데 일단 그런 과거의 좀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 밝혀내는 게 저는 좀 일단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투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상속이라든지 또는 농사를 짓다가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농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야지 네. 앞으로 어떻게 이 경자 유전 원칙을 실현할 것인지 또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왜 농림부에서 농지를 조사하자는 걸 반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4770님께서 농림부 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애초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 계획서 같은 거 봤죠. 그리고 여기에서 산다, 어떤 농사 짓는다 이런 거 봤죠. 네,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외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네.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의무가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네. 또 뭐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해가지고 경사가 좀 심한 농지 이런 경우도 이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예외가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적어야 될 사항들, 필수 기재 사항도 안 적은 부실 기재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취득 당시에 제한을 좀 엄격하게 해야지, 도장을 제대로 엄격하게 찍어야 이게 투기꾼을 막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지금 있는 조항도 그동안 안 지켜졌던 셈이라서 앞으로 정부가 이 농업경영계획서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네. 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취득할 때. 네. 근데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받아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노동력 확보 방안 이런 걸 적게 돼 있는데요. 뭐 안 적은 경우들도 많고 뭐 농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안 적은 사례들이 많아서 그동안 있는 조항도 법 조항도 안 지켜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군요. 그리고 그 꼭 감시해야 될 공무원들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요. 9161님께서 우리 동네도 반 이상 도시거주 소유자입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7189님께서는 농지 실태 전수조사하면 판도라 상자 큰일 납니다.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 뻔합니다. LH 사태만큼 파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전수조사하면 파장은 클 텐데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닐까. 네,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네. 자연 속의 나님께서는 농지법 사실 주변에 많이 들어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농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수조사 같은 것도 빠져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좀 불법적인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다 조사해가지고 처분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분이 당장 안 되면은 그거는 농지은행이라는 기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농지은행 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다 의무적으로 맡겨가지고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좀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동안 이 과거에 좀 이루어졌던 불법에 대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77님께서 옛날에 직불금 부당수령한 공무원 조사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시즌2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0님께서는 부동산 등기부 모두 전산화돼 있습니다. 전수조사 찬성합니다. 얘기했는데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네. 뭐 농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지금 있는 기존의 데이터들 활용하고 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해서 한번 좀 딱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민생을 챙기자, 경제를 챙기자, 부동산 투기 막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또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 가지고 토론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농촌에 네.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농촌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뭔가요? 지금 너무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는 추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뭐 날씨, 뭐 폭염이라든지 뭐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농사의 영향이 크고 그리고 이게 농지 문제도 오늘 말씀드린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농지들이 지금 매년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한 여의도 면적 20배 정도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농촌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식량 문제가 저는 아주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농촌의 이런 뭐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든지 농지 문제라든지 또 농촌의 환경을 잘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법률센터 농본회 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